갑자기 덮치는 뇌경색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 가루 음식만 매일 드시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같은 걸 자주 깜빡하시나요? 감정 기복이 커지셨나요? 계단 오르내릴 때 휘청거리거나 미끄러진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기시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런 일이 잦아졌다면 미세한 뇌혈관이 손상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인 분 3명 중 1명은 뇌 MRI에서 이런 손상 흔적이 발견돼요.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뇌혈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큰 혈관이 막힐 위험이 4배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경색이에요. 혈관이 막히고 10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뇌세포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증상이 발견된 후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절망하시긴 이릅니다. 이 가루만 매일 먹으면 뇌혈관 건강 회복할 수 있어요. 뇌혈관은 막힌 데가 생기면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재생 능력을 키워주는 성분이 가득한 음식이 있어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뇌혈관 회복해서 뇌경색 피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난 게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져서 장애가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거라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혈관이 왜 막히는 걸까요? 피 속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많아지면 그게 혈관벽에 상처를 내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달려와서 상처를 수리해요. 이때 수리 과정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에 쌓여요. 이게 반복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럼 피 속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예요.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뇌경색이 생기진 않겠죠. 나쁜 식습관이 계속되면 이게 누적되면서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에요. 이런 병이 있으면 뇌경색을 예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시거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뇌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생긴 후에야 약을 처방해줘서 혈관 관리를 도와요. 그런데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비용은 덜 드는데 효과는 더 좋죠. 식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왜 안 알려주는 걸까요? 현대 의료 시스템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진 후에야 병원을 찾아요. 하지만 100세 시대에 이 방법만으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고통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 저도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를 매일 진료하면서 예방보다는 이미 아픈 사람의 치료에만 매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제 의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평소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건강하던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발견해서 골든타임 내에 응급시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적처럼 회복된 아버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또 다시 뇌경색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 계실 때였어요.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3시간을 버티셨어요. 결국 뒤늦게 병원에 도착해 혈전 제거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린 후였어요. 왼쪽 다리가 마비돼서 휠체어 어신세를 지게 되셨죠.
아들인 제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처음 쓰러지고 회복되신 후에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도와드렸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생각에 매일 괴로웠어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면서도 믹스커피, 국수, 튀긴 음식을 자주 드셨거든요. 오랜 식습관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조금만 더 설득해 볼 걸 싶었어요. 그 일을 겪은 후 틈만 나면 뇌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환자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매일 퇴근 후 국내와 해외 논문을 읽고 예방의학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렇게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첫째, 혈관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게 아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누구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꾸준한 습관이 필요해요. 꾸준한 습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쉬워야 해요. 어려우면 매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께 적용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어요. 실제 이 방법으로 3개월간 매일 드신 환자분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0.5%, 혈압이 10ml 순주, LDL 콜레스테롤이 20mg/dL 떨어졌어요. 혈당, 혈압, 고지혈증이 모두 개선된 거죠. 물론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보다 음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혈관이 건강해지게 하진 못해요. 그래서 음식은 바꾸지 않고 약만 먹으면 결국 약을 점점 늘려야 해요.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에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기만 하면 지붕 구멍이 점점 커지겠죠. 그럼 양동이가 더 필요해지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근본적인 지붕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양동이를 치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된 사람에게서 우회 혈관이 더 잘 생기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결국 뇌경색 예방의 핵심은 음식으로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있는 거죠.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할게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셋 다 매일 편하게 섭취하기 쉬운 가루 형태란 거예요. 가루를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활용법은 만병통치약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이라 저희 가족은 모두 이렇게 먹고 있어요. 가루를 여기에 타서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서 건강한 삶 찾을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3가지 가루를 소개하기 전에 왜 가루 형태가 좋은 선택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가루는 무엇보다 먹기 쉽고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 3가지는 물, 두유, 스무디 등에 그냥 타서 마실 수 있어 복잡한 조리 없이도 바로 섭취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인데 가루는 이 꾸준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음식이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단 꾸준해야 해요. 그걸 이 가루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찐 생강가루입니다. 찐 생강가루는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천연식품이에요. 생강은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왔어요. 실제로 동의보감 같은 옛 의서에도
찐 생강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냥 생강보다 찐 생강이 더 뛰어난 효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쇼가올이 10배까지도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쇼가올이 진저롤보다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요. 특히 혈관벽에 생긴 미세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게다가 쪄서 말리면 맵고 자극적인 생강 특유의 맛도 많이 누그러져서 먹기도 편해져요. 이걸 가루로 만들면 보관도 쉽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점은 원물 상태로 먹는 것보다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되니 쇼가올 성분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한 연구에서는 쇼가올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생강 특유의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찐 생강가루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생강의 흙과 껍질을 깨끗이 손질해 주세요. 작은 팁으로 생강을 2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양파망에 넣고 문지르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껍질을 손질한 생강은 얇게 편 썰어서 김이 오른 찜기에 면보를 깔고 약 20분간 충분히 쪄주세요. 쪄낸 생강은 물기를 뺀 뒤 건조시켜야 해요. 식품 건조기나 오븐이 있다면 6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바싹 말리면 가장 좋아요. 아니면 햇볕 좋은 날 신문지 위에 널어 완전히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말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생강 조각이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건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잘 말린 생강을 믹서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가루로 갈아주면 찐 생강가루 완성입니다. 다 갈았으면 통에 담아 습기만 피해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어요. 혹시 실리카겔 건조제가 있으면 병 속에 함께 넣어두세요. 그럼 가루가 잘 뭉치지 않거든요. 혹시 가루를 만들 여유가 없는 분들은 분말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으니 구매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국내산 생강 100%인 걸 고르시고 찐 생강가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마트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게 편해요. 어떤 제품 구매하면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기준에 맞는 것 몇 가지 아래에 띄워둘게요. 꼭 이걸 사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용량, 가격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적당한 것 고르시면 돼요. 사실 세척하고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가을에 생강이 제철이거든요. 1kg 정도 사서 가루로 만들면 200g 정도가 돼요. 그럼 매일 드셨을 때 100회 정도 먹을 수 있으니 3-4개월은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일단 한 번은 사서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김장하며 생강 많이 사서 가루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 생강가루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1에서 2g 정도면 충분해요. 작은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사이 정도예요. 하루에 4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과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산역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피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드시는 방법은 3가지 가루를 다 소개한 후 공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생강가루의 특이한 활용법은 향신료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약간 뿌리면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스푼이 쌓이면 혈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슈퍼푸드는 아로니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로니아는 일명 킹스베리, 즉 왕의 열매라고 불리는 베리류 과일이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블루베리에 4-5배 이상 들어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과일이죠. 이 아로니아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면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드실 수 있고 영양소를 농축해서 섭취할 수 있어요. 아로니아 가루가 뇌경색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바로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효과에 있어요. 아로니아의 대표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쉽게 말해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고 찌꺼기가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아로니아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중년 성인에게서 혈압이 감소하고 염증 수치도 떨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어요. 혈압과 염증은 뇌혈관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곧 뇌경색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왜 하필 가루로 먹는 걸 추천드릴까요? 아로니아를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떫은 맛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냥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일이에요. 혀가 텁텁하고 쪼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탄닌 성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로니아를 냉동,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면 떫은 맛이 훨씬 줄고 단맛도 일부 느낄 수 있게 돼요.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사라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가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냉동 건조 기술로 영양 손실 없이 가루를 만드는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격이 부담되시면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돼요. 아로니아 가루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신선한 아로니아 열매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선 8, 9월경에 생과를 구할 수 있는데 없으면 냉동 아로니아를 사용하셔도 돼요. 열매를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그 다음 핵심은 저온에서 천천히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생 아로니아를 오븐이나 식품 건조기에 40에서 5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수분을 쫙 뺄 때까지 말려주세요. 시간은 열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몇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하루 이상 꾸준히 말려야 속까지 바짝 말라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급히 말리면 안토시아닌 같은 영양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온 건조를 권장드려요. 집에 식품 건조기가 없으시면 햇볕 좋은 곳에서 얇게 펴서 말리거나 오븐을 50도 정도로 설정해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몇 시간씩 여러 번 말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열매를 손으로 눌러봐서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건조된 아로니아 열매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가루로 갈아주면 아로니아 가루가 완성돼요. 직접 만들기 번거롭다면 시중에 동결건조 아로니아 분말 제품들도 많으니 활용하셔도 좋아요. 아로니아 가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큰술 이내입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보통 3에서 5g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늘릴 수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드시진 마세요. 아로니아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드물게 어지럼증, 속쓰림, 구토, 복통 등의 위장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로니아에 칼륨이 많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소 저혈압이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드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새 가루의 공통되는 활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로니아 가루와 특히 잘 어울리는 활용법만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잘 어울리고 간편한 방법은 요거트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를 한 작은술 넣고 블루베리, 견과류를 추가해서 드시면 맛있는 항산화 간식이 돼요. 혹시 떫은 맛이 많이 난다면 꿀을 약간 추가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로니아 가루와 소금을 1:9 비율로 섞어 아로니아 소금을 만들어 보세요. 고기 구울 때 찍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영양도 맛도 업그레이드 돼요. 아로니아 가루를 매일 요거트에 타서 드신 60대 윤진숙 어르신은 석 달 후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안정된 효과를 보셨어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로니아 가루로 정상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매일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강황가루입니다.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주재료로 잘 알려져 있죠. 강황은 울금이라고도 하는데 예로부터 자연 항염제로 불릴 만큼 염증 퇴치와 면역 강화에 탁월한 식물이에요.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인데 이 커큐민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는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혈전을 예방해요. 또한 강황이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신경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이후 뇌 손상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어요. 강황을 가루로 섭취하는 이유는 활용도와 흡수율 때문이에요. 강황 가루는 양념처럼 쓰기 좋고 체내 흡수도 더 잘 돼요. 특히 강황의 커큐민이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져요. 집에서도 충분히 강황 뿌리를 말려 가루로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품질 좋은 유기농 강황 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활용하시기 편리해요. 그래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싶다면 강황 가루 제조법을 알려드릴게요. 강황 뿌리는 마트나 시장에서 생강처럼 생긴 울금 뿌리로 판매해요. 이걸 사오셔서 흙을 깨끗이 씻어낸 뒤 겉껍질을 제거하세요. 껍질은 칼이나 숟가락 뒷면으로 살살 긁으면 벗겨져요. 그 다음 강황 뿌리를 얇게 편으로 썰어서 건조해 주세요. 햇볕에 말리셔도 되고 건조기가 있으면 50도 정도의 저온으로 말리셔도 돼요. 보통 하루 정도 말리면 겉은 바싹 말라 보이지만 속까지 완전 건조되려면 더 걸릴 수 있어요. 완전히 건조되어 단단해진 강황 조각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노란빛의 고운 강황가루가 완성돼요. 집에서 만들 땐 약간 거칠 수 있지만 드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직접 가루로 만드는 게 번거롭다면 시중에 강황가루를 구입하셔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거니까요. 강황가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5g 내외입니다. 하루 한 작은술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충분하고요. 치료 목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2작은술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 과다 섭취 시에는 간혹 복통, 설사, 속쓰림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눠서 매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임산부는 강황을 고농도로 섭취하면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담석증이 있는 분들도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므로 조심하셔야 하고요. 강황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 와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강황 가루를 드시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는 밥 지을 때 한 스푼씩 넣으시는 거예요. 카레향 비슷한 풍미가 나서 별미이고 밥만으로도 항염 효능을 챙길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강황이 정말 좋은 음식인데 흡수율이 낮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후추나 식물성 기름이 흡수율을 높이니 꼭 곁들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강황 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염 효과로 무릎이나 관절 통증이 사라진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70대 박숙자 어르신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이 늘 아팠는데 한 달간 매일 강황 가루를 우유에 타 드신 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6개월 뒤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고지혈증 약도 끊으셨어요. 지금까지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까지 3가지 가루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음식들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쉽게 섭취할 수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조리 과정이 간단하고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3가지 섭취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에 차로 타먹기입니다. 생강가루, 강황가루 모두 따뜻한 물에 잘 녹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돼요.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반 작은술에서 한 작은술 정도씩 타드시면 돼요. 단 강황가루는 후추 한 꼬집과 함께 넣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생강가루는 속이 예민한 분이라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아로니아 가루는 떫은 맛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꿀이나 레몬즙 한 스푼을 추가하시거나 얇게 썬 사과나 배 한 조각을 띄워서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둘째, 든든하게 두유에 타먹기입니다. 세 가지 가루 모두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돼요. 특히 강황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니 두유처럼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음료와 잘 어울려요. 두유 한 컵에 가루를 한 티스푼씩 넣어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 셋째는 채소 스무디에 넣기입니다. 채소 스무디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채소를 쪄서 갈아둬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보다는 번거로워요. 하지만 채소 스무디는 아주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건강을 챙기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핵심은 해독, 항암 효과가 있는 십자화과 채소를 쪄서 갈아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만 투자해서 항암 효과까지 챙기실 분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브로콜리 1개, 양배추 4분의 1통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찜기에 물이 끓어오르면 브로콜리는 2분, 양배추는 3분 쪄주세요. 바로 찬물로 식혀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아보카도 3개를 넣어주세요. 레몬즙 90ml,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큰술, 물 5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그럼 7잔 정도의 스무디가 완성돼요. 한 잔씩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매일 드셔보세요. 이때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반 티스푼씩을 번갈아 가며 넣어 드시면 돼요. 맛이 낯설어서 불편하시다면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약간을 뿌려서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엔 단맛이 별로 없는 스무디가 낯설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채소 본연의 맛과 아보카도의 고소함에 빠져 드실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 부담 없이 즐겁게 드시는 겁니다. 어렵게 먹으면 오래 못 가니까요. 3가지 가루 음식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오늘부터 혈관 건강 지켜보세요. 3가지 가루 음식을 꾸준히 드시려면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건너뛰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에 넣어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 물에 찐 생강가루나 강황가루, 아로니아 가루를 번갈아 가며 반 스푼씩 넣으면 돼요. 아침마다 내 몸을 위한 한 스푼이라고 생각하면 더 잊지 않고 챙기게 될 거예요. 가족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챙기기 어려운 분들도 식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들고 더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격려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냉장고 문 앞이나 식탁 위 또는 자주 사용하는 머그컵 옆에 가루통을 두면 잊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손이 가게 되니까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뇌경색을 막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함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가루 음식 도움이 되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단 한 숟가락씩 물이나 두유, 채소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기만 해도 내 몸의 혈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관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스푼이 내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방의 힘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관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